요즘 시니어들이 조용히 끊고 있는 인간관계.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게 가장 낯선 변화는 의외로 돈도 건강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재정리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하루 대부분이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회의가 있고 거래처가 있고 점심 약속이 있고 연락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때는 인간관계가 풍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직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관계가 내가 아니라 내 역할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처음 몇 달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찾아옵니다. 하나는 예상보다 조용한 일상이고 다른 하나는 이상할 만큼 피곤한 만남입니다. 시간 많으시죠? 이제 은퇴했으니까 도와주셔야죠. 얼굴 좀 봅시다. 겉으로 보면 모두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만남은 에너지를 채워주지 않고 계속 가져가기만 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조금 다른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관계를 많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가고 싶은 사람과 깊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외로워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살기 위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1. 의무로 유지하던 관계부터 줄이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 왜 이렇게 약속이 부담스럽지? 입니다. 직장 생활 때는 관계 유지가 업무의 일부였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참석해야 했고 싫어도 웃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남은 시간을 누구와 쓸지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니어들은 가장 먼저 이런 관계를 줄인다고 말합니다.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늘 부탁만 하는 사람,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모임, 비교와 자랑 중심의 관계, 연락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형식적 관계. 이걸 냉정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자산입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0번 만나도 괜찮았다면 이제는 5번의 만남이 더 중요해집니다. 2. 사람 수보다 관계 밀도를 선택한다.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은퇴 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인간관계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신 특징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무 말 안 해도 편한 사람, 1시간 만나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함이 많으면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례. 퇴직 후에 깨달았어요. 점심 약속이 아니라 업무였더라고요. 62세 김 부장은 은퇴 전까지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휴대폰 연락처가 3,000개 가까이 됐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형님 식사 한번 하시죠. 조만간 뵙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자는 약속은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일이 연결고리였던 거야.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연락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번이라도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만 남겼습니다. 3,000명이 20명으로 줄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외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3. 가족도 거리 조절이 필요하다는 걸 배운다. 은퇴 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건 의외로 가족입니다.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 기대가 커집니다. 자녀는 부모가 도와주길 기대하고 부모는 자녀가 자주 연락하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커질수록 서운함도 커집니다. 그래서 요즘 시니어들이 조용히 배우는 게 있습니다. 가까운 것과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다르다. 자녀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손주 돌봄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고 배우자와도 각자의 시간을 인정하는 것.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사례. 아들 집에 매일 갔다가 오히려 멀어졌어요. 67세 이 씨는 은퇴 후 손주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역할이 늘어났습니다. 등원, 하원, 장보기, 집안일까지 자연스럽게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어머니 시간 보내세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취미를 시작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가족과 거리를 둔 게 아니라 가족 외의 삶을 되찾은 거였다고. 지금은 주 2회만 손주를 봅니다. 오히려 만날 때 더 즐겁다고 합니다. 4. 은퇴 후 새롭게 시작되는 관계가 있다. 흥미로운 건 관계를 줄이는 사람이 관계를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연결을 시작합니다. 다만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 도움되는 사람인가? 지금,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런 관계가 늘어납니다. 함께 걷는 사람,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 배우는 모임 친구, 봉사활동 동료,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 성과가 없는 관계도 괜찮아집니다. 목적 없는 대화가 오히려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사례. 친구가 아니라 동료를 새로 만들었어요. 60세 박 씨는 퇴직 후 우울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누군가 찾았는데 집에서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동네 사진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도 직급을 묻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교사였고, 누군가는 자영업자였고, 누군가는 오래전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주 사진 찍으러 갈래요? 그 말이 좋았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 연결되는 느낌이었다고. 결국 시니어들이 끊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다. 조용히 끊고 있는 건 어쩌면 이런 것들입니다. 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담. 싫어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 외로워 보일까봐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 은퇴는 사회에서 물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예상보다 깊어집니다. 관계를 줄였는데 삶이 더 풍성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 선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진해지는 쪽으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5. 인간관계를 줄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얻는 것 마음의 에너지가 돌아온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관계를 줄였는데 더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줄이면 더 외로워질까요?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간관계를 사회적 에너지 소비라는 관점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유지할 때 정신적 자원을 사용합니다. 상대 기분 읽기, 적절한 반응하기, 갈등 피하기,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이 과정에서 뇌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변화가 더 뚜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자극과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성취를 얻는 경향이 강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체감하기 시작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선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보다 의미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 SOCIOEMOTIONAL Selectivity 시리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느낄수록 미래를 위한 관계보다 현재의 감정의 질을 높여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 보는 사람보다 오래 편한 사람이 좋아진다. 조언보다 공감이 중요해진다. 넓은 모임보다 작은 만남이 만족스럽다. 관계의 숫자보다 관계 후의 기분이 중요해진다. 이건 사회성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뇌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배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례. 친구를 정리한 게 아니라 피로를 정리한 거였어요. 65세 최 씨는 은퇴 직후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골프 모임, 동창 모임, 지역 모임, 친목회, 일주일 일정이 꽉 찼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데 계속 지치지? 처음엔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집에서 책을 읽고 산책을 했는데 몸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피곤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 이후 그는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난 뒤 에너지가 남는 사람을 자주 만나자. 6개월 후 모임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대신 표정이 좋아졌다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됐습니다. 6.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은퇴 후 삶이 달라진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사람이 적으면 외로운 거라고. 하지만 연구를 보면 외로움은 사람 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원하는 관계와 실제 관계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를 고독이라고 합니다. 고독은 선택이고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니어들이 조용히 배우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힘입니다. 혼자 커피 마시기, 혼자 걷기, 혼자 여행하기, 혼자 배우기.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을 필요해서 만나지 않게 됩니다. 좋아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때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결국 은퇴 이후 인간관계의 핵심은 끊는 기술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기술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늘리는 능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누구와 오래 웃을 것인지, 누구 앞에서 편안할 것인지, 그리고 혼자인 시간까지 사랑할 수 있을지를 배우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시니어들이 조용히 끊고 있는 건 인간관계 자체가 아니라 자신을 소모시키는 방식의 관계일지도 모릅니다.